방사선 과연 피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파남입니다. 오늘은 방사능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렵거나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거 아니고, 방사능 지금 엄청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후쿠시마 농수산물이. 그래서 이런 방사능이 얼마나 위험하고 우리 신체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뉴스에 나오는 방사능 물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방사능 물질은 방사선을 내뿜는 물질이에요. 그러면 이 방사선이 뭘까요? 방사선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고 대략적으로 어떤 건지만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요 스펙트럼 그림을 봐주시면은 이게 뭐 중고등학교 때 과학책에서 한 번쯤 봐봤던 그림이죠. 요 스펙트럼 중에서 감마선, 우주선에 해당하는 요 부분을 저희가 이제 방사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희는 얼마나 방사선이 유해한지에 대해서 알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 그림에서 라디오 웨이브에서 우주선으로 갈수록 점점 에너지가 세져요. 이 우주선이나 감마선에 해당하는 방사능이 얼마나 센지 실감이 잘 안 나실 텐데, 중간에 있는 이제 가시광선 영역을 잠깐 봐볼게요. 스마트폰에 보면은 블루라이트 차단 필터가 있잖아요. 블루라이트는 이제 가시광선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빛 중에서 여기 가장 왼쪽에 있죠? 가장 힘이 세요. 그래서 블루 색깔을 오랫동안 쳐다보고 있으면은 시신경에 손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레드라이트 차단 필터 들어보셨어요? 그린라이트 차단 필터 들어보셨어요? 뭐 간혹 있긴 하지만 시력 보호에는 블루라이트 차단 필터를 쓰거든요. 왜냐면 블루라이트가 가장 고에너지 원이기 때문에 블루라이트를 눈에다가 많이 쬐면은 시신경에 손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블루라이트보다 조금 더 센 자외선을 한번 볼게요. 저희가 밖에 나갈 때 자외선 차단 크림 같은 걸 많이 바르잖아요. 자외선을 많이 쬐면은 피부암에 걸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신체에 손상을 많이 가해주는 에너지 원 중에 하나예요. 방사선은 그거보다 훨씬 더 강한 에너지예요. 에너지가 세니까 얇은 벽이나 이런 것도 다 투과해요. 실제로 이제 방사선을 완전히 막으려면은 막 나부로 된 뭐 벽에다가 막 콘크리트 막 세우고 막 이래야지 완벽하게 방사능을 차단할 수가 있거든요. 방사능은 사실상 일반인이 피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스펙트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방사선은 약간 빛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가시광선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집에다가 약간 암실 만들고 빛이 안 들어오게 차단하면 피할 수가 있지만, 방사선은 전부 다 뚫고 들어온다는 거. 그래서 실제적으로 일반인들이 방사선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방사능 물질에 노출이 돼서 방사선이 나오면 그냥 쐴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방사선에 조금 노출이 되면은 사람도 이제 자가 수복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가 치료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제 많이 노출이 됐을 경우에, 많이 노출이 되면은 복구가 안 되고 신체 기능에 이상이 생겨요. 이 방사선에 피폭이 되면 대표적으로 이제 DNA가 손상이 되는데, DNA도 조금 손상이 되면 자가적으로 수복을 하는데, 얘가 많이 손상이 되면은 자가 수복이 안 돼요. 약간 예를 들면은 레고를 이렇게 조립을 했는데 부품이 하나 떨어져 나왔어요. 그럼 그 부품을 주워가지고 원래 위치에다가 다시 넣는 건 되게 쉬운데, 레고를 완성을 했는데 조카가 와갖고 그냥 팍 던져서 다 부서졌어. 그러면은 이거를 원래 자리에 똑같이 다시 꽂아 넣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냥 레고 블럭도 똑같은 블럭이 많고 비슷한 블럭이 많기 때문에 원래 자리가 아닌 곳에 갖다 꽂을 수도 있거든요. DNA가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DNA는 약간 설계도 같은 역할이에요. 설계도가 이제 고장이 났으니까, 예를 들어 몸에서 A라는 단백질을 필요하니까 만들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데, DNA 구조가 이상해져 버리니까 A-1, A-2 이런 단백질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체 기능에 이상이 실제로 생겨버리는 거.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방사선이 이제 피할 수 없고 얼마나 무서운 건지 대충 알았는데, 요새 핫한 후쿠시마 농수산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일단은 저는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검사를 하면은 무조건 방사능 물질이 검출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방사능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물질을 저희가 먹는다? 신체 내부에서 방사선이 나와서 몸 안쪽부터 파괴가 되겠죠. 내부 피폭을 당하면은 정말 큰일이 되는 거예요.
일본에 되게 안전하다고 막 말하고 이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 일본한테 되게 유리하게 가정을 해볼게. 이 후쿠시마 농산물에서 전혀 방사능 물질이 진짜 하나도 검출이 안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 과연 이게 안전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후쿠시마 지역 자체가 지금 방사선 수치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얘가 실제로 어떤 농산물을 키웠는데 얘가 방사능 물질이 이 안에서 검출이 안 됐다고 해도 얘가 자라면서 주변에 방사선을 많이 쬐을 거 아니에요. 농수산물 자체에 약간 변형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방사능 물질이 내부에서 검출이 되지 않아도 밖에서 방사선을 쬐기 때문에 변형이 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근데 먹으면은 뭐 내부에서 분해되고 이러니까 크게 문제 없지 않냐, 방사능 검출이 안 되면은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건 약간 애매하다고 봐요. 왜냐면은 비슷한 사례로 유전자 조작 식품이 있어요. GMO라고 하죠 보통. 이거는 과학자들이 의도적으로 품종 개량을 위해서 유전자를 변형해 갖고 더 나은 형질의 어떤 농수산물을 개발한 거예요. 농산물을. 근데 이런 이제 실제로 농산물도 뭐 대표적으로 옥수수 같은 게 있죠. 이런 것들이 유통이 되는데, 이 GMO 제품들도 지금 말이 되게 많아요. 과학자들이 통제된 환경에서 유전자 변형을 해서 파는데도 안전성이 검증이 안 돼 있어요. 후쿠시마에서 생산이 돼갖고 어디서 모르는 방사능 막 쬐갖고 변형이 된 후쿠시마 농산물을 우리가 안전하게 믿고 먹을 수 있느냐는 거죠. 전혀 통제되지도 않았고 어떤 식으로 변형이 일어나실지도 모르는 농수산물을. 저는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방사능을 함유하고 있으면은 당연히 엄청난 문제고, 방사능을 함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수입을 할 때 뭐 방사능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얘가 얼마나 방사능을 가지고 있는지, 방사선 얼마나 내뿜고 있는지 현재 이걸 검사하는 거지, 얘가 얼마나 방사선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검사해 주는 거 아니에요. 유전자 변형 식물은 아직까지도 안정적인 입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는 후쿠시마 농산물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이 제품이 수입이 되면은 저는 우리 입속에는 어떤 형태로든 들어올 것 같아요. 왜냐면 유통업자들이 되게 장난에 많이 쳐갖고 후쿠시마 농산물인데도 후쿠시마 농산물이 아는 척 팔 수도 있는 거고, 중국 제품들이 지금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중국산인데 국내산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대형 프랜차이즈나 이런 데서는 사실 안전보다는 이제 가격이 훨씬 중요하니까 그런 데부터 바로 후쿠시마 제품들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상당한 내부 피폭자가 생기겠죠. 그리고 만약 수입을 할 때 이런 걸 다 거르겠다고 뭐 전수조사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보통 이제 검사를 할 때 한 컨테이너를 까서 그 안에 있는 것만 검사를 하거나, 뭐 10컨테이너가 들어오면 한 컨테이너만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수많은 양조 중에 한두 개만 표본을 채취해서 검사를 하거든요. 절대로 한 개 한 개 여러 가지고 다 전수조사해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수입 자체를 막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전파남이었습니다.